안녕하세요. TV중학 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배운 4단원 생식과 발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형의 문제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만 쏙쏙 뽑아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100점 맞을 준비 되셨나요? 그럼 같이 시작해 볼까요? 교재 154쪽 2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떤 생식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생물은 뭔가요? 포자로 번식하는 곰팡이지요. 곰팡이는요, 지금 여기에 씨앗처럼 생긴 이 작은 것들이 이제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것들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져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곰팡이는요, 암수가 구별되지 않고 암수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으면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번식 방법을 우리가 포자법이라고 합니다. 이 씨앗처럼 생긴 부분이 바로 포자인 것이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씨로 번식한다. 이때 씨라고 하는 것은요, 암술의 미씨에서의 난세포 그리고 수술의 꽃밥에서 만들어지는 꽃가루 속 정핵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종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성생식의 결과물을 바로 이 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곰팡이는 포자법으로 번식하고 이것은 무성생식이죠. 따라서 1번 틀립니다. 다음 2번 볼게요. 다양한 유전자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는 무성생식의 방법으로 번식하죠. 따라서 2번도 틀립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이 생식 방법으로 개체수를 늘리는 생물의 예에는 버섯이 있다. 포자법으로 번식하는 생물에는요, 버섯, 곰팡이, 이끼 등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맞는 말이군요. 3번이 답이고요. 4번도 보도록 할게요. 4번, 개나리와 같이 꽃이 피는 식물도 이 방법으로 번식할 수 있다? 개나리처럼 꽃이 피는 식물은요, 줄기 부분을 꺾어서 땅에 꽂으면요, 그것이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따라서 개나리의 번식 방법은 포자법이 아니라 영양생식이 되겠죠. 이것 또한 무성생식이긴 하지만 포자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만들어져 환경 변화에 적응에 유리하다.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생물들은요, 체세포 분열로 번식을 합니다. 따라서 모체나 자손이나 동등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등한 유전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멸종될 수가 있죠. 환경 변화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54쪽 5번입니다. 그린 가는 대장균의 생식 방법을, 그린 나는 효모의 생식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의 공통적인 특징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가부터 볼게요. 대장균은요, 하나의 세포가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집니다. 이러한 번식 방법을 분열법이라고 하지요. 다음 효모를 보면요, 하나였던 세포에서 돌기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돌기가 자라게 되면 분리가 되어 새로운 개체가 되죠. 이러한 번식 방법을 출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열법과 출합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암수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는 무성생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다세포 생물의 생식 방법이다.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은요, 이런 무성생식으로 번식하지 않고 대부분 유성생식으로 번식합니다. 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따라서 기억 틀립니다. 오히려 단세포 생물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다음 니은, 몸의 일부가 분리되어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 그렇죠. 분열법, 출합법 모두 몸의 일부가 분리되어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볼게요. 암수 구별이 있어 짝짓기를 통해 자손을 남긴다. 디귿은 유성생식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이 둘은 무성생식이므로 오히려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55쪽 7번입니다. 그림은 아메바, 효모, 개구리의 생식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그림부터 정리해 봅시다. 아메바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은요, 하나의 세포가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세포로 쩍 갈라집니다. 이러한 번식 방법을 분열법이라고 하고요. 아메바는 암수구별이 없는 무성생식을 하지요. 다음 효모 봅시다. 효모는요, 하나의 세포에서 돌기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돌기가 점점 자라서 원래 있었던 세포와는 또 다른 개체가 됩니다. 이러한 번식 방법을 출아법이라고 하지요. 또 효모도 아메바와 마찬가지로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즉, 이 두 생물은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개구리는요, 수컷이 만드는 정자라는 생식세포와 암컷이 만드는 난자라는 생식세포 둘이 결합해서 수정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정란이 발생을 해서 올챙이가 되는군요. 따라서 개구리의 이런 번식 방법은 암수 구별이 있는 유성생식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답에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아메바와 개구리는 모두 유성생식으로 번식한다. 개구리만 유성생식으로 번식하죠. 따라서 1번 틀립니다. 다음 2번, 아메바는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 개체수를 증가시킨다. 생식세포 분열은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분열 방법이지요. 따라서 무성생식을 하는 효모와 아메바는요,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체세포 분열로 번식을 하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다음 3번 볼게요. 효모는 모체와 다른 형질을 갖는 자손을 만든다. 체세포 분열을 하면요, 체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유전물질을 2배로 복제를 하죠. 그런 다음에 분리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모체와 자손은 똑같은 형질의 자손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다음 볼게요. 4번. 올챙이는 부모 양쪽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다. 그렇죠. 수컷의 정자, 암컷의 난자 각각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만들어지지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5번을 볼게요. 효모와 개구리는 모두 생식세포를 형성하여 자손을 번식시킨다. 이것은 개구리에 대한 설명이죠. 효모는 무성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55쪽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감나무의 접붙이기를, 그림 나는 감나무 열매와 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럼 가부터 볼게요. 대목이라고 하는 우선 나무의 줄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크고 맛있고 예쁘게 감이 달리는 그런 감나무에서 줄기를 꺾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줄기를요, 대목과 연결시키면 이러한 방법을 접붙이기라고 하죠. 특히 이런 접붙이기는요, 줄기라고 하는 영양기관을 이용해서 생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양생식 중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씨앗이 발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양기관의 일부를 떼어서 번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암수 구별이 없는 무성생식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품종이 좋은 과일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농업과 원예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나에서 지금 씨와 열매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암술 속에 들어있는 미씨 속 난세포와 수술꽃밥에서 만들어진 꽃가루 속 정액이 결합해서 씨앗이라는 종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유성 생식에 해당하겠죠. 그럼 아래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위 방법으로 얻은 자손의 형질은 모체와 같다. 그렇죠. 영양기관, 뿌리줄기 잎을 잘라서 심었더니 모체와 똑같은 형질을 가진 자손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죠. 따라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미음 볼게요. 가의 방법은 무성생식, 나의 씨에 의한 번식 방법은 유성생식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도 답이고요.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나의 씨로 감나무를 번식시키면 가의 방법보다 더 빨리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 씨앗을 심어서 다시 열매를 얻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씨앗을 심고 그것이 나무로 성장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암술과 수술이 이제 꽃이 피고 그리고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어서 씨앗이 들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농업과 원예에서는 가해 방법으로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가해 방법이 더 빠른 시간 동안 열매를 얻을 수 있죠. 따라서 디귿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156쪽 13번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떤 생물의 체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죠? 상동염색체라고 불렀죠? 지금 그림에는 염색체가 총 2개 그려져 있습니다. 이 2개의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 관계입니다. 이 상동염색체 중에서 한 벌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다른 한 벌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서 2개가 짝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 각각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이 긴 막대기는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는 A, B, C, D라는 4개의 염색 분체가 있고요. 이 염색 분체 2개가 모여서 각각 하나, 총 2개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염색체 개수로 표현을 한다면 총 2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2에는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와 나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는다. 가는 아버지, 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전 정보가 같을 수 없죠. 서로 다르죠.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가와 나는 간기의 핵 속에서 관찰된다.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요. 분열기 전기부터 관찰할 수가 있죠. 간기 때에는 오히려 염색체가 풀려서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2번도 틀리고요. 3번 볼게요. A와 B가 붙은 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한다. A와 B는 염색 분체입니다. 염색 분체 2개가 모여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지요. 지금 3번도 틀립니다.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상동염색체 관계인 이 2 염색체가 접합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염색체죠.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 1분열 때 관찰할 수가 있지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이 생물의 생식세포에는 가와 나가 함께 들어있다. 생식세포는요,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반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상동염색체의 짝을 이루지 않는 한 벌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가와 나 둘 중에 한 벌만 생식세포에 물려지게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리고요. 5번, 가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56쪽 14번입니다.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염색체는 간기일 때 나타난다. 간기는 분열을 시작하기 전 단계입니다. 유전물질을 복제하고요. 이때는 염색체가 염색 사의 형태로 풀어진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1번 틀립니다. 오히려 분열기 전기 때 관찰하기 쉽죠. 관찰할 수 있죠. 다음 2번, 염색체는 DNA로만 구성된다? 아니죠. 염색체는요, DNA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2번도 틀리고요. 3번, 암수에 따라 다르게 가는 한 쌍의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한다? 암수에 따라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죠. 따라서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성염색체라고 해야겠지요.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생물의 종에 관계없이 모든 생물이 가진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같다? 그렇지 않죠. 사람은 항상 모든 체세포 속에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고 46개의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물들은요,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들이죠. 따라서 4번 틀립니다. 마지막 5번.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모든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같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체세포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교재 156쪽 17번입니다. 그림은 체세포 분열 과정에 해당하는 시기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는 체세포 분열 과정 중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가에서 다 각 시기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그럼 가나 다 각 단계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가 단계를 봅시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지금 핵이 2개로 거의 완성이 되네요. 즉, 딸 핵 2개가 만들어지는 이 가의 과정은 체세포 분열이 거의 끝난 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핵과 핵 사이에 지금 세포판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즉,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체세포 분열의 말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그림을 통해 이 세포는 식물세포일까요? 동물세포일까요? 식물세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세포판이라는 이 구조 때문에 식물세포가 체세포 분열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나를 볼게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었던 각각의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끌려가지요.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후기라고 하고요. 다음 다를 봅시다. 염색체들이 세포 정 가운데에 배열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중기이지요. 그럼 아래 보기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매칭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 염색 분체가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후기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나는 기억에 해당하고요. 다음 니은. 세포판이 형성되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가의 말기에 해당하겠죠. 다음 디귿을 봅시다.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다. 그것은 바로 중기에 대한 설명이지요. 중기는 가장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가는 니은, 나는 기억, 다는 디귿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57쪽 20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럼 이 세포 분열이 체세포 분열일지 생식세포 분열일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였던 모세포는요, 총 1번, 2번, 2단계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총 몇 개? 4개의 딸 세포를 만들죠. 따라서 이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염색체의 개수를 세면 알 수 있습니다. 분열 초기를 볼게요. 지금 이 하나의 세포 속에는 총 몇 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나요? 하나, 둘, 2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뤄서 아예 접합되었네요. 그렇죠? 이가 염색체로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가요, 첫 번째 분열 과정에서 하나의 세포 속의 염색체 개수가 하나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 세포 속에는 더 이상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분열 단계에서 염색체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단계 봅시다. 마지막 단계 이 하나의 세포 속에는 염색체가 총 1개 들어있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짝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열에서는 염색체 개수가 변하지 않죠. 따라서 총 염색체가 2개였는데 분열이 끝나고 나서 염색체 개수가 하나로 줄어드는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군요. 그러면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양파의 뿌리가 길게 자란다?
뿌리는요, 뿌리 끝, 줄기 끝엔 생장점이라는 곳이 있죠. 생장점은 식물에서 유일하게 체세포 분열을 해서 생장할 수 있는 곳이죠. 따라서 이것은 기억은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틀리고요. 니은,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생장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것은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라 이것 또한 체세포 분열이고요.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백합꽃 수술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진다.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식세포 분열 맞습니다. 디귿 답이고요.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사람의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 정자도 생식세포죠. 따라서 정자를 만드는 과정도 생식세포 분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57쪽 21번입니다. 그림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와, 지금 그림이 굉장히 많죠. 그럼 각 그림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정리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를 봅시다. 이미 하나의 모세포가 한 번의 분열을 끝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포가 둘로 나눠졌죠. 따라서 이것은요, 1분열 말기 또는 2분열 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한 번 분열을 마친 상태인 거죠.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모세포,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나기 전이고요. 정 가운데 염색체들이 가운데 배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만들어진 이가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가 염색체가 세포 정중앙에 배열된 이것은 1분열 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을 보겠습니다. 총 딸세포가 하나, 둘, 셋, 4개 만들어졌네요. 이것은 생식세포 분열을 모두 마친 2분열 말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라를 보면요. 이미 한 번의 분열은 마쳤나 봅니다. 2개의 딸세포가 있는데 각각의 딸세포에는 염색체들이 가운데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번의 분열을 마친 두 번째 분열의 중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 말을 봅시다. 아직 분열하기 전 상태인가 봅니다.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핵막이 없어지고요. 상동염색체가 2개씩 짝을 지어서 접합한 이가염색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것은 1분열 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아래 보기에서 해당되는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와 라 시기일 때 모두 이가염색체를 볼 수 있다. 지금 가 시기에는요, 이가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지요. 라 시기에서도 이가염색체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가염색체는 언제 관찰할 수 있느냐? 1분열 전기 그리고 1분열 중기 때만 관찰할 수 있지요. 따라서 가와 라가 아니라 나와 마로 고쳐야겠습니다. 기억 틀리죠? 다음 2번. 나 시기 세포가 가진 염색체 수는 라 시기 세포 한 개가 가진 염색체 수보다 2배 많다. 그러면 염색체 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나부터 봅시다. 나 세포 속에는 총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2벌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그래서 2에는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라를 봅시다. 라는 하나의 세포만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세포 속에는 총 몇 개의 염색체? 2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나요? 같지 않죠.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벌만 들어있기 때문에 N은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에는 염색체 4개 들어있는데 라에는 염색체 2개가 들어있군요. 따라서 가 염색체는 라 염색체보다 2배 많다. 니은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마, 라, 가, 나 다 순으로 일어난다. 와, 이 여러 가지 지금 세포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은요, 1분열 전기겠죠. 따라서 마 이고요. 그 다음에는 1분열 중기에 해당하는 나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은요, 2분열 전기 또는 1분열 말기에 해당하는
가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분열 중기인 라가 되겠고요. 마지막 분열을 모두 마친 이분열 말기 다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군요. 따라서 디귿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57쪽 24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 과정 중 일부만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1번 염색체의 분리만 표시하였다. 지금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1번 염색체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1번 염색체만 가지고 설명을 했을까요? 하나의 세포 속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그것을 일일이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없죠. 그래서 지금 1번 염색체 2개만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에서, 각 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가부터 봅시다. 지금 그림 안에는 총 몇 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나요? 하나, 둘. 2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고요. 이 둘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을 했더니 하나의 세포 속에는 염색체가 1개로 줄어들었군요. 그리고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람에 대입을 하면요. 총 염색체는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는 46개 있었을 텐데 분열을 마치고 났더니 분열의 어느 한 과정에서 23개로 염색체가 반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가의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나를 볼게요. 그림 안에 총 몇 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하나, 둘, 2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 짝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분열 중 어느 과정을 보니까 하나의 세포 속에 염색체가 총 몇 개? 2개가 들어있고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열 전이나 분열 후나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죠. 사람의 상황에 대입을 한다면 총 46개의 염색체가 있었는데 분열하고 나서도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가는 감수 1분열 과정이다. 우선 가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지요. 따라서 감수 1분열 과정 맞습니다. 다음 2번. 가는 정소와 난소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기관에서 일어나죠. 2번 맞습니다. 다음 3번. 나에서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나는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었던 각각의 염색분체가 양극으로 이동을 해서 빨간색 염색분체, 파란색 염색분체가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가지요. 따라서 3번 맞습니다. 4번 볼게요. 나의 경우 분열 전과 후에 염색체 수는 변화 없다. 그렇죠. 분열 전에도 염색체 2개, 분열 후에도 2개. 이때 주의할 것은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이 상태의 염색체는요. 하나의 염색체 2개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하나의 염색체가 하나의 염색분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요. 5번 수정란은 가와 나 과정을 모두 거쳐 태아로 된다.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이미 체세포예요. 체세포. 최초의 체세포죠. 체세포가 태아가 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체세포 분열을 반복을 하죠. 따라서 가와 나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고 나 과정만 거치게 됩니다. 5번이 틀리게 되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교재 160쪽 2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떤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는 가의 어떤 시기에 관찰된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그림부터 봅시다. 체세포의 세포 주기인데요. 굉장히 긴 기억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기억 시기를 우리는 간기라고 하죠. 간기 때는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를 하고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긴 간기를 지나서 니은 시기, 굉장히 짧은 이 니은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니은 시기가 바로 분열기죠.
분열기는 염색체가 이동하는 모양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넷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나를 볼까요? 나는요. 핵막이 점차 없어지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었으며 방추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분열기의 전기에 해당하지요. 그럼 아래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는 기억 시기에 관찰된다? 전기는요, 분열기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 시기에 관찰됩니다. 1번 틀리고요. 다음 2번, 기억은 분열기, 니은은 간기이다. 지금 기억과 니은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군요. 2번 틀리고요. 다음 3번, 나에서 이가 염색체를 볼 수 있다?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생식세포 분열 단계에서 볼 수 있죠. 상동염색체 두 개가 접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가 염색체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체세포의 세포주기라고 했어요. 따라서 3번 틀립니다. 다음 4번 볼게요. 4번, 기억 시기에 핵 속의 유전 물질이 복제된다. 그렇죠. 간기 때는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분리되었을 때 각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은 분열하기 전 그 세포 속 들어있는 유전 물질의 양과 같게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5번 봅시다. 소요되는 시간은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짧다. 지금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지요.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오히려 더 깁니다. 5번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0쪽 3번입니다. 그림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세포 한 개당 유전 물질의 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아래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 시기에 있는 세포의 유전 물질의 양은 D 시기에 있는 세포의 4배이다. A 시기 전 단계부터 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분열하기 전에 유전 물질의 상대값이 2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전 물질의 양이 4로 확 올라갔죠. 이렇게 유전 물질이 2배로 커지는 이 시기는 간기에 해당하지요. 그리고요, A 시기에는 유전 물질의 양의 변화가 없다가 B 시기 말쯤 되니까 유전 물질의 양이 4에서 2로 뚝 떨어집니다. 이 시기는 바로 감수 제1분열 후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전 물질의 양이 또 일정하다가 C단계 마지막에서 다시 유전 물질의 양이 뚝 떨어집니다. 1로 뚝 떨어지죠. 이때는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2분열 후기입니다. 그러면 A 시기에 있는 유전 물질과 D 시기의 유전 물질 양을 비교해 볼게요. A 시기 유전 물질 4, D 시기의 유전 물질 1이네요. 따라서 A는 D보다 유전 물질이 4배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봅시다. B 시기에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B 시기는요, 지금 1분열 후기가 들어 있습니다. 1분열 후기 때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가 이가염색체로 접합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양극으로 끌려가면서 분리되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때 염색체의 수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C 시기에 간기가 포함된다. 만약에 간기가 포함되었다면 C 시기에서 다시 유전 물질의 양이 2배로 늘어났겠죠. 하지만 이 C 시기에는 유전 물질의 양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간기 없이 두 번째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58쪽 25번입니다. 그림은 여자의 생식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와 착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각각 옳게 짝지은 것은? 그러면 이 그림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A는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곳이죠. 수, 란, 관이고요. B는요, 난자가 만들어지고 여성의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난소이지요. 다음 C는요, 태아가 자라는 곳, 자궁이고요. D는요, 태아가 나오는 입구, 질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 간은 어디인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바로 A가 되겠죠. 따라서 3, 4, 5번은 틀리고요. 다음, 착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딘가요? 착상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자궁 C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8쪽 29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정자, 수정란, 2세포배, 4세포배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 속에 포함된 DNA의 양과 세포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럼 바로 보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와 B의 염색체 수는 같다. A는 정자이고요. B는 수정란입니다. 사람의 정자 속에는 총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죠. 수정란에는요. 상동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각각 한 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염색체 수가 다릅니다. 기억 틀리고요. 다음 니은. B에서 D까지의 과정은 수란관에서 일어난다. B는 수정란. 다음 2세포배, 4세포배 모두 수란관에서 일어나나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는 이러한 과정을 나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란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D급 보도록 할게요. D의 세포질은 대부분 난자의 것이다. 지금 D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D의 세포질은 C에서부터 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C의 세포질은 B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이 B의 세포질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자 속에는 세포질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에는 이만큼의 세포질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B 속에, 수정란 속에 들어있는 세포질의 대부분은 난자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세포의 수가 많아지죠. 난화를 하면서 세포 하나당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죠. 따라서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세포질은 모두 난자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디귿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59쪽 32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초기 발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바로 보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세포 수는 증가한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요. 수정란은 세포 1개, 2세포배는 2개, 그다음 4개, 8개 점점점 세포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봅시다.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세포 1개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진다. 세포 1개를 우리가 할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세포가요. 수정란에서부터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각각의 만들어진 딸 세포가 생장하지 않고 바로 분열을 합니다. 따라서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개당 세포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는 특징이 있지요.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이 세포배에 하나의 세포가 가지는 염색체 수는 수정란 염색체 수와 동일하다. 수정란은 총 사람의 것이라면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체세포 분열을 한다면 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도 총 46개겠지요. 그렇죠? 4세포배, 8세포배도 모두 다 체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46개와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오늘은 생식과 발생 4단원을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중간점검 모의고사 2회를 풀어볼 건데요. 얼마 남지 않은 지필평가를 대비해서 꼼꼼하게 문제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